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직위를 읽는 것은 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처럼 느껴질 수 있냐면 사회적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위 불안에 대한 고통은 여기까지 주어져. 이것은 되게 날카롭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because 절이 나왔으니까 주절과 인과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가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외부의 인정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이 지위 불안의 고통은 날카롭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뭐 이 날카롭다라는 어휘를 잘 보시면 되는 게 이게 한마디로는 날카롭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자존감을 외부의 인정에다가 연결을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또 무시를 당하는 것은요. 또한 만듭니다.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오형식 사역동사죠.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불안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트 보통은 주장을 합니다. that 이하를 주장하죠. 우리는 고통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not only able to be가 나왔어요. 네, 그 질투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수치심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도 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질투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본다면은 이거는 또 우리는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인 겁니다. 그것 우리가 실패자라고 믿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만듭니다. 삶을요 굴욕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치심이랑 같은 말인 거겠죠. 네, 그래서 중요하게도 요거까지 삼각형으로 둘게요. 네, 중요하게도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는요 강조했어요. stresses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요 이것이 단순히 또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요 이것은 또한 현대 조건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여기서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인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 내용은 이 지위 걱정이 왜 아픈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 지위라는 것은 전중과 관심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지위는 돈이라는 지위라기보다는 돈이 상징하는 지위라고 해서 부명성 직업을 통해서 칭송을 받는 거고, 이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인간이 매우 사회적 존재라서 그 음식이나 주거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지위가 잃어버리면 이것도 사회적 중음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시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요. 질투뿐만이 아니라 수치심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삶을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개인적인 약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조건도 또 하나의 이런 아프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여기부터 또 시작입니다. 네, 이 지위 불안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왜 지위 불안의 원인이 되냐? 이 성공에 대한 현대의 집착이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네, 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사회냐면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을 미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미화라는 말이 조금 오해될 수 있겠지만 나쁜 사람을 좋게
그 좋게 포장한다라는 느낌으로도 미화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뭐 그냥 어떠한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한다. 뭔가 좀 더 그 높게 취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orify. 이론적으로요. 이것은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여기서 반대가 나왔으니까 앞은 좋은 내용이 나왔죠.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어두운 면은 이 실패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뭐로 보여지냐면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예시를 한 명 든다 그러면은 뭐 예시를 누굴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막 그 밑바닥부터 안성재라고 하면 되겠네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막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이런 힘을 주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실패를 했다는 건 그 개인의 잘못이고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만약 당신이 높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게 보는 거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가정합니다. 당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과거에는요. 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의 역접이 나옵니다. 이 과거가 나오고요. 지금이 나옵니다. 이 운명이나 계급이 설명했어요. 실패를. 하지만 지금은요. 탓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그건 사회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 탓이라 생각하나요? 그 사람 탓이라 생각하는 거죠. 왜냐? 위에 나왔던 것처럼 요즘 세계는 평등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아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노비였으니까 아니면은 뭐 평민이었으니까 이건 나의 운명이야 계급이야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탓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성공하는 거 얼마나 쉬운데 네가 노력을 안 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도 내용 일치분리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유는요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불안을. 이 새로운 자유는 무엇이냐면 위에서 과거에서는 운명이나 계급을 통해서 자유롭지 못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불안이 됐던 거죠. 네.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로서 이 성공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는 거. 이 현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원인은요. 현대의 평등입니다. 현대의 평등.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더 평등이라고 하는 걸 늘 좋게만 보진 않았었죠. 네, 사람들이요. 대체로 대체로 평등합니다. 권리에서 평등했을 때 이거는 왼절과 주절이 나오면 이건 인과관계입니다. 뭐뭐할 때 뭐뭐하다. 평등해지니까 우리는요.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걸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걸 시도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랑 저랑 똑같이 비교하진 않죠. 왜냐면 저희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들과 같은 지금 현재의 인간들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비교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관계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세상 왕과 농민이 존재했던 세상에서는 당연히 평등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죠. 비교는 느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터무니없게 느껴져요. 말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평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현대 교실, 직장 그리고 이웃에서 우리는 매번 측정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 동료들과 비교해요. 항상 비교를 합니다. 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성공에 대한 작은 차이조차도
작은 차이조차도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들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성공에서의 작은 차이도 견딜 수가 없는 거겠죠. 얘가 나보다 조금 더 잘했어. 그러면 내가 얘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평등으로 인해서 힘든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이 평등과 비교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드보통은요 사용을 합니다.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냐면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속물주의가 뭐냐면 이걸 왜 사용하냐면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사회의 습관,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회의 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취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속물주의라는 건 사람을요 사회의 습관, 사회의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속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물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을, 여기 후치수식입니다. 오만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것은 의미를 합니다. 누군가를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을 서열화하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명성 경력에 기반해서 서열화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속물들은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서열화하는 사람, 이거 일치불일치도 내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또 만듭니다. 이렇게 서열화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끊임없는 압박을 만드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또 친척들이 막 있어요. 친척들이 있는데 여 사람 있고 여 사람 있고 여 사람 있고 이 사람 있고, 물론 모든 친척은 그러지 않지만 되게 속물인 사람들이 있을 때 야 누구누구야 너 이번에 뭐 연봉은 얼마 벌었어? 이거 뭐 했어를 막 물어봅니다.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고 했는데 라는 그런 사람이 결국 속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 오만한 사람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압박을 또 줄 수 있겠죠. 만약에 너의 직업, 당신의 직함이나 차가요 인상적이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요 또 위험에 처할 겁니다. 존재감 상실에 위험에 처할 거예요. invisibility, 요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이지 이제 비가시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선 존재감 상실로 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속물주의는 그가 말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보통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에 잔인함의 현대적 형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또 이 속물주의, 이 속물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진보의 현대적 개념은 또 되게 기대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봤을 때 기대를 높였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잘 생각했을 때 기대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불안감도 높아지는 겁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여기서는 기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조문님이 농부였어요. 농부였고요. 그리고 당신이요 지금요 중산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부모님이 농부, 당신이 중산층입니다. 뭐 농부와 중산층 했을 때 누군가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글 내에서 봤을 때 농부보다 중산층이 훨씬 더 다 잘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을 해서 진보가 된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진보는 멈추지 않아요. 일단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훨씬 더 기대를 하는 거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해봤을 때 저는 뭐 어렸을 때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초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무한리필집에서 먹어봤는데 그때 신세계였죠. 너무 맛있다 그랬죠. 그 뒤에 초밥을 계속 먹는데 무한리필의 맛이 떨어지죠. 왜냐? 익숙해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제가 더 맛있는 그 초밥집을 가야만 더 그 맛있음을 느끼고 더 만족도를 느끼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무한리필집을 갔다가 일반 초밥집을 가서 맛있음을 느꼈다가 오마카세 집을 가야만 맛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진보가 결국 기대를 만들었고 기대를 부응하게 되면서 계속 멈추지 않는 진보가 생기는 거겠죠. 욕심을 가진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이 역설적으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상식 바깥으로 이 높아지는 기준이요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어휘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더비거급이 나왔습니다. 요거 서술형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이요 이것 그 가주어 진주어예요. 또 이것 이 도달하는 것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더 불가능해지면 불가능해질수록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더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느껴진다. 마치 우리가 더 나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하지 못한다면 네, 여기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대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 기분이 나빠지죠. 하지 못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렸을 때 하는 그런 과정인 공부도 똑같이 어렸을 때 뭐 3 더하기 5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가 생겨 기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땐 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무엇에 의해냐면은 무엇이 될 수도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말은 이제 기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기대. 내가 어떤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다. 어떤 기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던 것도 하나의 기대와 진보에 대한 예시였다는 거. 요거 생각해서 이 글이 아무래도 일치 불일치 내용이나 이걸 기반으로 예시를 내서 어렵게 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단락 시작했습니다. 또 모든 이 문제를 진단한 후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정리해 본다면은 it 보통은 제시합니다. consolation 위로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해결책이죠. 위에부터는 다 problem이고 밑에부터는 전부 다 솔루션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철학이에요. 여기서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철학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인생의 답을 찾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인생의 답을 찾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내용이 좀 쉬울 거예요. 네, 이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부터 니체까지는요. 얘는요.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사형식 문장이죠. 이 진정한 가치는요. 결정되지 않아요. 부나 박수. 이 박수라고 하는 거 박수를 친다는 게 아니라 명예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가난했어요. 하지만요. 살았어요. 고귀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은 부가 있다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러면 가치가 있었다는 건가요?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요. 또 위로합니다. 우리들을요. 물음으로써 질문함으로써 위로를 해요. 이거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네. 지위가요. 정말로 올바른 척도인가요? 인생의 삶에서 여기 동사입니다. 네. 인생의 삶에서 올바른 척도가 맞나요? 정말 이 지위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네. 이것은요. 시사합니다. 위에 있는 문장이죠. 이 존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디 바깥? 대중의 인정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지위라고 하는 것과
바깥에서의 대중의 인정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존엄성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또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철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두 번째에선요, 예술이 나왔습니다. 예술도 또한 위로를 해줍니다. 그 치위 불안을 위로를 해줘요.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 이 낮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위 불안을 위로해주고 있죠. 그래서 화가나 작가나 그리고 음악가들은요, 종종 길입니다. 평범한 삶을 오히려 축하해요. 네, 그리고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장소들을 오히려 기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낮은 부분에서 보여주면서 예술은요 도전을 합니다. 이 사회의 속물주의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죠. 평범한 삶도 가난한 사람도 잊힌 장소도 그런 낮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도 모두 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사회의 속물주의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시. 네. 예를 들어서요. 반고흐는요 그렸습니다. 농민들을요 경외심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농민들을 우리의 보통 사람들로 봤을 때는 낮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높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예술을 통해서요 우리는 배웁니다. 뭘 배우냐? 가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들을 좋게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또 단락이 끝나서 이번엔 정치가 나왔습니다. 정치는 제공해줍니다. 위로를요. 어떻게 제공해주냐면 의문을 제기해줘요. 공정성에 대한 의무. 공정성에 대한 의무고요. 이 시스템, 제도에 대한 의무입니다. 어떤 제도냐면요. Produce inequality,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제도들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운동이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운동, 그리고 노동자 권리, 그리고 여성주의를 위한 운동들은요. 상기시켰습니다. 사회를 상기시켰어요. 사회에게요. 내 사회에게 이 존중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should not only be, 오직 부유한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선 이 정치가 사회적으로 보통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제기를 해서 그 중 하나가 민주주의 노동자나 여성주의를 통해서 이런 운동들을 통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존중해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만 존중해주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도움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네. 드보통은요 또 보여줍니다. 어떻게 정치적 이상, 평등의 이상이 밀어내는지요. 속물주의를 향해서 밀어내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요. 네, 열어줍니다. 공간을 열어줍니다. 인간 존엄성을 위한, 부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위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돈 많은 사람한테만 정치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정치적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계속 평등적인 사회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속물주의와는 반대되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정치이고 그다음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속적임에도 불구하고요. 종교는요 역사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을 하죠. 지위 불안해. 저도 종교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종교를 통해서 뭐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천주교 이런 걸 통해 종교를 믿으면서 그 지위 불안을 없앨 수도 있었다는 거. 이 기독교는요, 또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을 했어요. 모든 영혼은요, 평등하다고요.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명예를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두가 평등하다. 그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하인과 그리고 왕은요, 가졌습니다. 동일한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네. 비록 이트 보통은 주장하지 않아요. 종교적 신앙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지적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민주적 정신, 이 민주적 정신이요, 되게 강력한 상기임을요. 그러니까 신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지위는요, 이 천국에서의 지위는요, 측정되지 않아. 세속적 서열에 의해서 측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평등하고요. 우리 모두 동일하고요. 우리 모두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또 종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트 보통은요, 봅니다. 보헤미아들을 봐요. 네, 보헤미아들을 봅니다. 얘네들이 누구냐면요, 미술인데요. 이 예술가, 아웃사이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주류적 성공, 그러니까 이 주류적 성공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초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돈을 추구하지 않고 그 오히려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것들. 그래서 이 보헤미안도 중시를 합니다. 가치를 둡니다. 창의성과요, 우정과요, 그리고 진정성에 가치를 둡니다. 돈보다요. 그들은요, remind,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that there are alternative ways.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평가한 삶을 평가할 대안적인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돈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다. 돈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 보헤미안의캐는요, 보여줍니다. 존엄성은요, can come, 올 수 있으면 이거 밑에 대줘야 되는데, 네, 이 사는 것으로부터요, 개인에 따라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존엄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헤미아가 말하고 싶은 말은 사회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다 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디보통은 마무리 짓습니다. 말함으로써요. 뭘 말했냐면 이 지위 불안이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완벽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안감이 들 수는 있어도 치료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는 안 되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원인,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해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추구함으로써, 위로를 추구함으로써 이 철학과 예술, 정치적, 종교, 그리고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제, 그 외부 판단에 대한 그런 압력, 압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요거 tyranny 꼭 단어 외워주시고요. 이 진정한 가치는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나데이 법비입니다. 그 붓속에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는 세모로 할게요. 삼각형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 정직, 그리고 정직에 따라서.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로 이 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선생님이 이 글을 왜 내주신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불안한 감정들이 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불안한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관리해 나가라 라는 것이 아마 이 글을 낸 그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문장별로 정확히 해석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글을 읽으실 때 확실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읽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나하나 문장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끔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